자, 이번 시간에는 취업하고 또는 취업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 능력의 개념은 뭐냐?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수단, 도구, 조작 등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며 적용하는 능력. 이게 이제 기술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죠.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의 필요성이 있는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직업 세계의 진입 능력을 갖추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일례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자기 전문적인 그 업의 능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의 도래와 함께 국가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술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자 위치에서 기술을 발휘해주면 그게 국가 경쟁력도 제고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기술 능력 지도의 의의를 보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원리 및 절차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자가 분석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의 영역을 보면 기술과 기술 능력이 있는데, 기술의 정의를 보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서 지적인 도구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지식체계를 말하고, 인간이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를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의 적용, 또는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 공정, 그다음 생산 과정, 방법, 그다음에 자본재 등에 관한 지식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기술과 과학을 좀 보면 20세기 중엽까지는 기술이 과학의 응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그다음 1970년대 이후 기술도 과학과 같은 지식이라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술은 과학과 같이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어떤 실용성 또는 효율성, 디자인을 강조하고, 과학은 그 반대로 어떤 이론, 추상적인 이론, 어떤 지식을 위한 지식, 본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그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기술로 된다.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의 정의를 보면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수단, 도구, 조작 등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며 적용하는 능력, 여기 이제 응용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하우라는 것은 이제 특허권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이 되고, 과학자, 엔지니어 등이 가지고 있는 체화된 기술을 말하고, 경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획득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노하우가 되겠고, 이런 이렇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y, 기술이 어떻게 성립하고 작용하는가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에 의한 획득, 이게 이제 이유가 되겠죠. 기술에 대한 why. 요즘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알고 있느냐, 노후, 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기술 능력의 향상 방법을 보면 전문 연수원을 통해서 기술 과정을 연수한다든가, 또 이러닝 학습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기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문 연수원을 통해서 기술과정 연수를 하는 장점으로는 연수 시설이 없어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이제 통해서 양질의 인재 양성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이론을 겸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고, 단연간에 걸친 연수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현장에 맞는 밀착형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러닝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학습을 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컴퓨터만 사용 가능하면, 인터넷에 연결된다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간에 어떤 제약이 없다. 그 다음에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순서에 맞게끔 원하는 시간만큼 학습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개별화, 맞춤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학습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칠판 판서 및 책이 아니라 비디오, 사진, 텍스트, 소리,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술 능력에 대한 기술과 기술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기술 이해 능력을 좀 보면, 기술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시스템 발전 단계가 있는데, 기술 시스템은 지금 뭐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어떤 미국의 기술 사학자 휴즈가 주장한 개념이고, 기술이 연결되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별 기술들 사이에 이전에 없던 연관성이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사례로 보면 산업혁명 당시의 증기기관과 운송 기술의 관계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철도와 전신. 그 다음에 기술 시스템 발전 단계에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발명, 개발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기술 시스템이 탄생하고 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전을 합니다. 성공적인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런 단계가 이제 기여하는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경쟁의 단계. 그래서 기술 시스템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기술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공고화 단계,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경쟁에서 승리한 기술 시스템이 이제 관성화가 이루어지고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은 이제 장기간 시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집약적인 지식의 활동이 필요하고, 불확실성과 모호함 이런 것이 이제 있고, 조직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초연결주의, 요즘의 4차 산업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술 선택 능력 영역에서 보면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한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산업재산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업체나 상품, 기술, 경영 방식 등을 다른 데서 이렇게 배워와서 자기 회사에 또는 자기 기술에 합법적으로 이제 응용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 하죠. 종류에는 비교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내부 벤치마킹, 경쟁적, 비경쟁적, 글로벌 벤치마킹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행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직접적 벤치마킹, 간접적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건데,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 여기에 부여되는 그런 권리가 이제 되겠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신용실환권, 의장권, 상표권을 이제 총칭하고,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연구 결과 이런 것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서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가 산업재산권이 되겠습니다. 기술 선택을 위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기술 선택은 기업이 어떤 기술을 외부로부터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기술 선택이 되겠고, 벤치마킹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향식 기술 선택과 상향식 기술 선택이 있습니다. 하향식 기술 선택은 말 그대로 기술 경영진과 기술 기획 담당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서 기업이 획득해야 하는 대상 기술과 목표 기술 수준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되겠고, 상향식은 그게 반대로 기술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검토 없이 연구자나 엔지니어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기술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술 선택을 위한 절차는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외부 환경은 이제 사내가 아니고 사외 또는 국외 이런 사회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부 역량, 자기 회사의 역량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기 사업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사업 전략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구 기술을 분석을 하고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선택을 하거나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능력, 적용 능력 역량, 그래서 기술 경영자 또는 기술 관리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기술 경영자는 일반적으로는 기술 개발이 결과지향적으로 수행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되고, 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치밀해야 된다. 기술 개발 과제의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관리자는 기술을 운영하거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공학적 도구나 지원 방식에 대한 그런 이해 능력이 요구되고, 기술이나 추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혁명에서 네트워크 혁명 보면 인터넷이 상용화된 1990년대 이후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 정보 교환, 그 다음에 주문, 정보 통신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를 바꾸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혁명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무어 법칙, 그 다음에 메트칼피 법칙, 카우 법칙이 있습니다. 무어 법칙은 컴퓨터의 반도체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런 법칙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것도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메트칼피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요즘 4차 산업에 아주 많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카우의 법칙, 그래서 창조성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다양성의 지수함수로 비례한다. 비례해서 그 창조성이 개발되거나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4차 산업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연결주의에 있어서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취업 역량 강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